네, 상권분석가 박대영입니다. 네, 오늘은 그 경매, 아무래도 이제 경매하면 이제 욕심이 많으신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죠. 아무래도 이제 그 일반 매매보다는 그 수익률을 많이 높일 수 있다는 생각에 이제 경매에 많이 접근을 하시는데요. 경매로 사실 이제 그동안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그 투자 대비 수익률, 임대 수익률이 이제 20% 이상을 내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20% 이상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항상 수익률이 높은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따르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예. 그러니까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그 20% 이상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한다면 그 상가에서는 이제 경매를 통해서 해야만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남들이 접근을 못하는 물건들이죠. 뭐 특수권리라든가 기피업종 뭐 이러한 것들입니다. 토지 같은 경우는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 전원주택 같은 경우가 경매로 막 나오면 말짱합니다. 보면 권리관계 등기부를 보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딱 낙찰을 받고 보니 입구에 있는 도로가 사용 승낙을 받고 건물을 지었는데 그 사람이 승낙을 안 해줘요. 뭐 이런 류들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물건들, 정말 골탕을 먹는 그런 물건들이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토지라든가 이런 쪽에는 많아요. 상당히 어려운데 상가에서는 이 권리관계가 복잡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가에서 제일 많은 게 이제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들인데, 이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것들을 경매를 학습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배웁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치권이 성립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걸 배워요. 사실 그거 별로 성립이 되느니 안 되느니,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그럼 유치권이 신고되어 있는 그 유치권 신고서를 볼 수 있나요? 학원에서 가르쳐 주던가요? 안 가르쳐 주죠. 예. 유치권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유치권 신고되어 있는 내용을 보시고 싶으면 채권은행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경매 신청을 했으면 국민은행의 채권 담당자는 그 물건을 빨리 비싼 물건에 팔아야 되겠죠. 매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채권자한테 전화를 하면 아주 친절하게 상담을 해줍니다. 아, 저는 그 경매 물건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던데 그걸 한번 볼 수가 있을까요? 아, 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유치권 신고가 되어 있는 걸 법원에 가서 보시려고 하시면 담당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선 보여주지 않아요. 네, 채권자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를 하시다 보면 경매 선수들은 다 만나요. 세입자라든가 관계자라든가 유치권 신고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물건들을 접근을 해서 그 수익을 높이는 방법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료를 최대한 지불을 할 수 있는 업종, 운영자를 찾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상가에서는. 그래서 1층 상가 같은 거 경매 물건이 나오면 그 경매 물건 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그 물건 딱 볼 때 제일 먼저 그곳에 그 지역에 들어가 있지 않은 유망 브랜드를 찾습니다. 뭐 딱 보니까 뭐 편의점 들어갈 자리인데 편의점이 없다. 그럼 편의점부터 저는 컨택을 해요. 경매 물건이 나오면 대부분 이제 게시가 되고 뭐 예정 물건부터 보니까요. 그러니까 경매 예정 물건부터 보기 시작하면 적어도 3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임차인을 그때부터 저는 알아보는 거예요. 어떤 업종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어떤 세입자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거에 대한 고민이 같이 입찰 들어가기 전에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낙찰을 딱 받고 잔금 납부 지급하고 뭐 세입자를 바로바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 시설이 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그 식당이 운영이 됐다가 식당이 폐업을 한 사례들, 이러한 경우들은 이제 식당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식당 설비를 한다면 주방 시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제 창업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경매 투자에서 이렇게 그 특수 권리라든가 그 보이지 않는 자산,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한데요. 예를 들자면 프랜차이즈 가맹점 브랜드가 있습니다. 뭐 파리바게트라든가 커피 전문점들도 임차인으로 있는 물건들, 롯데리아 같은 경우도 경매로 제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그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경매를 받는다고 해서 롯데리아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롯데리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롯데리아라는 좋은 브랜드가 세입자로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 세입자는 나가려고 하질 않겠죠.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인 거죠. 임대 수익이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브랜드의 그 가맹 권리가 가치가 있다라는 것하고 이제 권리금이 많은 자리들도 이제 경매가 나오죠. 권리금이 많은 정도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설을 하고 영업을 하고 하다 보면 이제 권리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근데 권리금이 그만큼 권리금이 계속 늘어나면 결국은 임대료가 증가를 하게 돼요. 임대료가 증가를 하게 되면 권리금이 줄어들게 되죠. 왜냐하면 수익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래서 그 권리금이 있는 경우는 많이 붙어 있는 자리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허가권이라든가 뭐 영업권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잘 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가 경매에서 제가 이제 남들이 잘 못 보는 권리, 뭐 잘 못 보는 것,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요런 거가 한번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그 아크로텔인가 아마 그 상가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큰 높은 건물의 지하 상가예요. 지하 상가도 오른쪽 도면을 보시면 이 입구 계단이 있는 쪽에서 제일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일 구석에 있는 곳이에요. 기계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제일 안쪽에 들어가서 저 제일 끝에 있는 집, 1, 2 가면은 왼쪽은 기계실이고 뭐 아주 사람들이 다니질 않을 것 같은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근데 거기에 식당을 운영을 하다가 망한 자리입니다. 망한 자리라 그 폐업을 하고 나갔는데요. 여기를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을 낙찰을 받아들였는데요. 지하 상가이다 보니까 이때 1억 몇천에 제가 받아들였어요. 1억 몇천에 받아들였는데 1억 2천인가 얼마에 받아들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요거를 제가 보증금 1000에 월 150인가 이렇게 세를 놔드렸어요. 사를 놔드렸는데 보증금 1000에 식당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근데 제가 이 세입자를 어떻게 찾았냐면 김치찌개 전문점을 하시는 분인데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김치찌개 전문점을. 근데 그 제주도에서 크게 사업을 하시다 또 폐업을 하신 그런 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치찌개 장사를 하신 거예요. 고기도 듬뿍 넣어주고 김치찌개 먹을 때 보면은 이제 그냥 찌개만 나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고기를 넉넉히 넣어주고 그 야채를 같이 갖다 줍니다. 싸서 먹으라고. 자, 왜 제가 이 구석에 있는 상가를 낙찰을 받게 했냐면 아크로텔 여기 업무시설 밀집 지역인 거죠. 업무시설이에요. 다 위에 있는 건물들이 업무시설인데 이 업무시설은 상권 특징이 여의도와 같은 곳들이요. 테헤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업무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재방문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곳에 근무한 사람들은 1년을 근무했으면 점심을 1년을 이곳에서 먹고요. 이 지역에서 먹고 3년 근무한 사람은 3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밥을 먹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분들은 보이는 가게를 선택을 하지 않고 맛있는 집을 찾아갑니다. 구석까지 들어가요. 이런 상권에서는 잘 보이는 자리, 안 보이는 자리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잘 보이는 자리 들어가는 분들은 여기 관계사분들이 여기에 왔다가 점심 먹으러 가야지 라고 하고서는 가서
먹는 경우인데, 그런 경우도 대부분 이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람 따라가지, 자기가 일리 갑시다, 여기 처음 오는 데인데 이러면서 데리고 가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오피스 상권에 있는 건물들은 그 점포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잘 보이고 잘 보이지 않고에 대한 거는 그닥 중요치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많이 떨어졌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지하 상가라는 것, 두 번째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상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걸 간파를 하셔야 돼요. 메뉴만 잘하면 여기는 충분히 장사를 잘할 수 있는 곳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지하 상가를 3층 이상 상가를 이제 그 경매를 받아서 수익을 많이 낸 경우이죠. 이 경우는 제가 이제 그 부동산 서브에서 이제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우리 수강생들끼리 이제 스터디 카페를 했어요. 제가 미션을 주었습니다. 경매로 낙찰가율이 많이 떨어지는 물건들 있죠. 뭐 27%, 32% 이렇게 막 떨어집니다. 그럼 32%까지 떨어진 물건들, 작년에 경매를 받은 물건들을 제가 조사를 해서 그 물건들을 각 동네에 계신 분들한테 놓아줬어요. 갔다 오라고. 예. 작년에 그렇게 싸게 경매를 받은 물건들 뭘 하고 있나 보라 이겁니다. 그랬더니 부천 중동이죠. 예, 부천 중동에 그 뒤쪽에 있는 먹자상권 뒤쪽에 있는 4층에 있는 상가가 작년에 32%대의 경매 낙찰을 받았는데, 가서 보니까 그 상가에 고시원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오, 괜찮은 거죠. 그래서 준주택 고시원이 막 발표가 될 때, 그러면 준주택 고시원 컨셉으로 내가 그 경매를 받아줘야 되겠다 해서 그 수원 인계동에 경매를 받아줬던 사례입니다. 이때 당시는 준주택 고시원이 전용 면적 1000제곱미터 그 미만이 허가가 날 때예요. 지금은 이제 5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만, 그래서 전용 면적 189평짜리 방이 뭐 27개인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이제 준주택 고시원으로라도 세를 놓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 이제 낙찰을 받았는데, 안 마실수 그대로 그냥 그 1억에 600만 원의 세가 있었는데요. 경매로 보증금을 띄다 보니까 보증금을 5천으로 해주고 임대료를 600만 원에 부가세 별도 해가지고 660만 원의 세를 놨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5억 8천 44만 원에 받았는데, 뭐 경락자금 대출이 그 감정가의 60%, 낙찰가의 80%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낙찰가의 80%라고 하면 이제 4억 정도 대출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한번 쭉 계산을 해보시면 내가 들어가는 돈이라든가 임대 수익이라든가 이걸 계산을 해보시면 수익률이 나오겠죠. 이때는 경락자금 대출 이자가 보통 3%대였지만 지금은 이제 4.5%입니다. 요즘 기준이. 네. 그런 똑같은 컨셉으로 받아준 물건입니다. 수원 파장동에 있는 요게 이제 조산원이었던 그런 물건이에요. 전용 면적이 171평에 있는 물건이고, 낙찰 금액이 3억 8,419만 원 이렇게 받았던 거죠. 단독 입찰이죠. 이때는 이렇게 큰 물건을 171평이면 상가 같은 경우는 그냥 관리비가 171만 원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대출까지 껴가지고 내 경락을 받는다. 만약 임대차 계획이 없으면 다달이 200만 원 이상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못 버티는 거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큰 평수에 3층 이상 큰 평수, 지하 상가 이러한 것들이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지하 상가 같은 경우도 제가 그 많이 떨어지는 물건들을 입찰을 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번 했었던 그 사례인데요. 이 건은 제가 해보지는 못했어요. 지하 상가를 활용하는 좋은 사례. 이건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이 처음 나왔을 때예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은 일반 수영장 같은 경우는 1m 30에서 1m 50 정도의 수심이 필요하지만, 어린이 전용 수영장 같은 경우는 80cm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대부분 유치원생, 초등학교 2학년 안 되는 학생들 위주로 하니까.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물 정화시키는 거라든가
비용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일반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울 때는 대부분 못 배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뒤에 발장구만 치다가 끝나는 경우 많죠. 근데 이제 어린이 전용 수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분들이 1대1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 수영을 거의 100% 배우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업종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들이 잘 사용을 못하는 물건, 또 여러분들 지역에 경매 사이트에 보시면 낙찰 사례, 저희 두인 경매 사이트에 오시면은 낙찰 사례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무료입니다. 경매 물건 그 검색하시는 것도 전국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두인 경매 사이트 오셔서 한번 많이 보시고요. 우리 동네에 싸게 경매로 샀던 물건들을 먼저 한번 가보시는 게 좋아요. 예,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얼마에 산지를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부터 한번 경매 물건을 조사해서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